네, 안녕하세요. 너의 동료 너동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어떤 사업을 하실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수입 판매, 국내 위탁 판매, 해외 판매. 해외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간 유통의 수수료를 얻게 되는 사업입니다. 해외 위탁 판매라고도 합니다. 판매자는 해외 상품을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지옥션 등의 마켓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는 마켓에서 등록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판매자는 해외 업체로 대신 구매를 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업체에서 직송으로 고객께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해외 업체가 직송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해외 업체의 나라의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배송을 하게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상품 재고를 두지 않아도 돼서 따로 창고가 필요 없다는 점과 해외에 상품이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어서 상품 소싱할 때 더 넓은 시야에서 소싱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배송 기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해야 되고 배송 대행지에도 상품 배송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상품이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접 상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S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는 제품들도 있고 반품이라도 들어올 경우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율로 상품의 마진도 적어질 수도 있고 현지 재고에 따라 영향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솔루션 툴, 반자동 혹은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툴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지재권이나 상표권에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표나 지재권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걸르면 좋긴 한데 워낙 많은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 다 못 걸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걸러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국내 상품으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 혹은 국내 위탁으로는 너무 마진이 적다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한 사업이 되겠고요. 나는 고객의 CS가 너무 어렵다. 프로그램 사용 시 지재권 침해라든지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게 너무 두렵다. 혹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라고 생각 드신 분께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 판매입니다. 수입 판매는 말 그대로 국내에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보다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소비자가 고른 상품을 대신 구매만 해주는 것이므로 부담이 적지만 수입 판매는 내가 직접 고른 상품을 재고로 보관을 하면서 그것을 소비자가 사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판매자는 해외 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온 후에 국내에 재고를 가진 상태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등록한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상품을 보내주게 됩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재고를 두어야 하고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상품을 잘 팔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도 많고 판매 카테고리별로 공부할 내용도 다릅니다. 원산지 표기, FTA 협정 세율, 식품 검역 등을 알아야 하고 KC 마크 인증이 필요한 어린이 용품이나 안전 용품 등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상품이 좋고 만약 판매만 잘 된다고 한다면은 배송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쟁이 낮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두었던 재고 문제는 3PL과 4PL도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과 부가세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은 판매 매출을 수수료, 즉 원가 기준으로 잡는 대신 수입 판매는 인터넷 마켓에서의 매출, 총 매출로 잡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해외 구매 대행과 차이가 좀 납니다. 자신이 확실히 이 상품은 국내에 가져와서 팔면은 정말 잘 팔리겠다 라고 확신이 가진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이든 잘 팔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입 판매 사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위탁 판매입니다. 국내 위탁 판매는 국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한테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판매를 위탁받아서 판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해외 구매 대행과 동일합니다. 대신 상품 업체가 해외가 아닌 국내인 것일 뿐입니다. 국내 제조업체에 주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를 하면 판매자는 국내 제조사 혹은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 처리를 하면 국내 업체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접근하기 정말 가장 편합니다. 배송도 신경 안 써도 되고 클릭 몇 번으로 일처리가 끝납니다. 정말 간편합니다. 단점으로는 한국에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로 인해 마진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위탁 판매를 하시다가 수입 판매를 병행을 하셔서 마진을 크게 가져가시는 테크트리를 많이 타십니다. 나는 이것저것 공부할 시간도 없고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소소한 돈벌이여도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내 위탁 판매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파시는 분들은 국내 위탁 판매만으로도 매출이 엄청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초보자 사업가들에게는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많이 낮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판매입니다. 역직구라고도 하는데요. 해외 판매는 말 그대로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구매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외 판매는 해외 판매 가능한 플랫폼을 입점을 한 후에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자가 구입을 하면 판매자는 주문을 확인을 하고 재고가 있으면 바로 국내 플랫폼 배송대행지에 상품을 배송을 하거나 만약 재고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국내 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다음 국내 배송 대행지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국내 배송 대행지에서 해외 구매자한테 상품을 보내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료기기 등 절차가 복잡한 데 비해 해외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되지 않는 영세유료이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만큼 해외 판매는 세금적인 부분도 엄청 매력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 판매는 같이 하면 좋다라고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릅니다. 일단 실행하세요. 제가 아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정말 돈 잘 버시고 월 1000, 월 억 버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사업을 모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돈 되는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일단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잘 버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실행력과 지속력이 있다면 어느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 합니다. 우리라고 안 되는 법 없잖아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